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이 일단 봉천동 자택에 갔는데 결국 못 만났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6시 회동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저도 경선 때 전략기획 본부장이고. 의총에는 왜 안 가시는 걸까요? 김문수 후보는? 아니 뭐 그거 뭐 특별히 의총 가고 안 가고 뭐 법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신 거죠? 아니 전화 근데 이 경선하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왜 지도부 전화를 계속 안 받고 근데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아서 이거 하면은 유리그릇 깨진다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문덕상수. 네. 문덕상수 이 말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에 이기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 왜 단일화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우선 제가 그 이제 을지 문덕 네. 장군이 이제 수양제를 격파했듯이 네. 문덕 쌍수가 이재명을 격파할 수 있다.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네. 또 그 우리 경선 때 가장 그 가성비 높은 가장 중요한 그런 슬로건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했죠. 했고 저는 뭐 원래 경선 그 치열한 만큼 또 앞으로 있는 이 단일화 과정도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원래 제가 좀 제 이야기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네. 제가 그 단일화를 직접 당사자로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부산시장 선거 나갔을 네. 때 제가 이제 그때 재선 의원 때인가 이제 젊었을 때죠. 그때 서병수 또 권철현 네. 뭐 저보다야 정치 대선배님들하고 네. 단일화를 하는데 부산이 그때 이제 동부산이 있고 서부산이 있어요. 네. 서울이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듯이. 그러면 동부산은 좀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으로 좀 낮다. 서부산은 좀 그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래서 서부산 분들의 이 결집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권철현 그 선배님이 사상구, 대상구. 제가 북구였고 같은 사실은 지역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정확한 제가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서병수 이제 시장이 그때 해운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 우리 경선할 때 한 34%, 35%. 저하고 권철현 후보가 한 32%. 아주 박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부산 출신 두 사람이 이 단일화만 하면 무조건 필승인 거죠. 필승이죠. 예, 필승인데 아주 아주 그 절에서 사찰에서 밤 11시 반까지 두 번이나 아주 한 5시간, 6시간 두 명이 저하고 이제 권철현 선배님 두 번이나 1대1로 만나서 스님 중간에 계시고 스님 계시고 밤 11시 반까지 그 단일화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될 듯 가다가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로 단일화가 참 정말 지난한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후보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선 때 누구나 다 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단일화가 성공하려면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어떤 희생의 원칙. 나 아니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승리의 카드, 승리의 원칙. 세 번째는 지금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의 원칙.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희생의 원칙이다. 희생의 원칙.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걸 다 떠나서 당사자의 그런 결심, 그 마음, 그 자세 여기서 사심 배제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나 아니면 안 된다. 근데 보통 정치인들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단일화를 한다, 뭐 나는 뭐 하겠다라고 다 주장은 하지만 그때 그분이 말하는 단일화는 자기가 되는 단일화. 자기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보통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일화가 잘 안 돼요. 타율이 한 10번 단일화 시도하면은 타율이 한 2번? 네? 예, 한 2할도 안 되죠. 네.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유는 그 아까 사심 배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낙관이라기보다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왜 단일화 가능하냐면 제가 두 분을 조금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개인적으로 네, 네.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한 분은 내각에 같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뭐 정치 그 적으로 내 선배님이고 같이 뭐 등산도 둘이서 등산도 해본 적도 있고 저녁도 먹고. 근데 와 진짜 인간 김문수는 저는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여야 다 통틀어서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 넘버원이다. 네, 이분은 네. 진짜 인간으로 한마디로 수도승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너무나 자신에게 존경한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분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에요. 네, 네. 정말. 본인도 저한테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 지금 후보님은 네. 아시다시피 그분도 공직 한 40년 50년 네. 그분도 뭐 이번 대선에서 꼭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분이거든. 오로지 지금 나라가 이 백척간두 이 낭떠러지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구하려고 지금 주변에서 워낙 뭐 압박을 하니 혼자 편안하게 여행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압박 때문에 나오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사심이 없는 분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둘 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 난관은 있지만 네. 오늘 이제 또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진짜 오늘 6시 회동을 지켜보고 있고 그분들의 간절한 그 열망이 뭔지를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무감으로서 아마 뭐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근데 김문수 후보가 어제 그 경북 그 선거 운동을 하다가 딱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왔는데 또 이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또 박덕흠 의원이 일단 봉천동 자택에 갔는데 결국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입장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지금 뭐 경선 마치고 그 다음 날 뵙고는 한 이틀 동안 물론 지방적 어제는 또 지방 네. 가셨기 때문에 뭐 오늘 6시 회동 또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모르시는군요. 저도 잘 저도 경선 때 전략기획본부장이고 지금은 붕 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하고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이 두 분만 이렇게 두 분이 한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지금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도부하고 이렇게 사무총장하고 의원들 이렇게 한 묶음으로 있는 것 같고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기에 김문수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불만은 뭔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두 번, 세 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네. 뭐 확실하다. 네. 아직도 믿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일이 제가 경선 때부터 뭐 우리 주변에 있던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표현을 하면은 이 단일화는 유리그릇 다루는 거다. 유리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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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종이지 않습니까? 예. 종이가 유리그릇 다루는 거다.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또 눈치도 보고 서로 어떨 때는 밀었다가 좀 뺐다가 이런 걸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된다. 자칫 그런 부분을 좀 놓치면은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유리그릇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뭐 사석에서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여당의 이 후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5월 3일 날 그것도 압도적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법적인 또 정치적인 그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나 또 캠프에서 좀 서운한
그런 아마 좀 일이 있지 않았나. 뭐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3일날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 전당대회 조금 날. 예.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전당대회 날은 김문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김문수의 시간이고 또 뭐 옆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님이 이 단일화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거,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 아시는데 이제 약간 그런 이제 푸시가 네. 오니까 뭐 또 그쪽에서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뭐 워낙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감정에 상처가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떻든 며칠 또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죠. 정치판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뭐 약간 티격태격이 있기는 있지만 큰 대의에서 오늘 6시가 저는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6시가 가장 큰 분수령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자, 일단은 어제 밤에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해가지고 오늘 6시에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예비 후보라고 하죠. 한덕수 예비 후보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일단 만나는데 자, 일단은 대부분의 예상이 그냥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지 오늘 어떠한 성과가 있을까라는 사실 그렇게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단일화는 제가 뭐 이것도 경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 네. 이제 뭐 일본 또 비교하면 좀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할 때 그 이제 1868년 대정봉환이라고 그 어떤 권력을 쇼군이 가지고 있는 막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제 천황한테로 옮기는 그때 직전에 그 전쟁이 이제 에도성 지금 도쿄 앞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판입니다. 그때 양측에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나쁜 안 좋은 사람이죠. 정한론 주장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죠. 여하튼 일본에서는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하고 카스카이슈가 둘이 대좌를 합니다. 네. 단판을 하는 거죠. 네. 단판을 딱 하는 그 유명한 사진이 그림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약간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런 데는 계산이 물론 정치적 계산이 물밑에서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가장 중요한 대의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지금 약간 티격태격은 있습니다만은 단일화가 대선 어떤 필승 유일한 카드다.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이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두 분이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손을 반드시 잡을 것이다. 절대 뭔가 정치적 유불리나 계산으로 이렇게 할 분들이 아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님 뭐 생각이 좀 바뀐 거 아니냐고 뭐 언론에 이래 하는데 저는 그분의 주특기, 그분 캐릭터를 딱 한마디로 규정하는 뭐 표현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던지는 거거든. 네. 자기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네, 네, 네. 예. 옛날에 김구 선생이 현해살수 장부와 그 유명한 말인데 그 아주 천의 절벽에서 잡고 있던 손을 떨어뜨리는 놓는 그런 용기를 갖고 두 분이 임한다면은 뭐 반드시 저는 이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전제 하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만나서 단일화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디테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점,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이제 25일, 6일 정도 남은 상황이고 후보 등록 일이 이제 11일, 12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호를 2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선거 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 시점 방법입니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큰 틀에서 합의는 되었지만은 뭐 지지부진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뭐 태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담판을 해서 뭐 한 사람이 한쪽이 한쪽한테 양보한다. 저는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김문수 후보 우리 당의 후보로 경선을 거쳐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당원과 책임 당원과 또 일반 그 이제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그 투표 행위의 법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가서 싸워달라. 네. 이 의미거든요. 그 의미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 이제 직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차지했다고. 이 지금 커피가 제 거다. 제 거니까 제가 마실 수도 있고 이 커피는 물건이니까 제가 우리 유병수 앵커한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마음대로 처분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선 후보의 공적 지위는 제가 차지했지만 제가 마음대로 이것을 제 뭐 친구한테 줄 수 마음대로 없죠. 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네. 그까지 우리 투표자들이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위임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적인 문제, 법적 그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단판은 자, 아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결국 어떤 경쟁의 방식인데 지금 한정된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 과거 여러 가지 전례를 보면은 이때는 결국 어떤 여론조사 경선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여론조사 경선하면은 뭐 한 두세 가지 그런 안이 여러 번 시도가 되어서 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어디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이거 단일화 하면은 그런 거를 다 예정을 하고 상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대해서 복잡하게 싸울 것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마지노선이 이제 보통 7일 정오다 이렇게 해서 7일 정오. 정오다 해서 예. 이제 했는데 저희들이 좀 검토를 또 해봤습니다. 예. 당의 그 홍보국에 계신 분들하고 해보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책자형 선거 공보 또 선거 벽보 붙이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디자인이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가 워낙 뭐 천 몇백만 부, 이천 몇백만 부 되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선관위에 제출하려면은.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인쇄기가 한 대로 하던 거를 인쇄기를 한 5대로 하면은 그 날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한 9일, 10일까지는 좀 할만한 거 아니냐. 그 이후에 검토를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뭐 방송 온다고 좀 모르겠는데 아마 한 9일 정도, 9일 정도까지는 가능한 거로 그렇게 언뜻 실무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쇄물은 뭐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은 후보 등록을 하는 게 우선이니까. 우선이니까. 아니죠. 후보 등록은 10일, 11일인데 그 왜 7일 마지노선을 7일이라고 원래 했냐 하면은 그런 어떤 인쇄물 그 공보물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공보물을 그렇습니다. 같이 등록해야 되니까. 자, 근데 오늘 만약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따로따로 후보를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기호 2번은 기호 2번을 두고 이제는 따로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이후에 단일화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 또 한덕수 후보는 무슨 N번. 만약에 뭐 N번이죠. 소속으로 나오면 저 뭐 7번, 8번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10일, 11일에는 단일 후보 2번 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잘 될 거다. 뭐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조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그저께 일관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에 나와서 자 단일화는 될 겁니다. 단일화는 꼭 될 겁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2번에는 김문수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저는 뭐 또 김재원 실장 뭐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은 네. 캠프 안에서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뭐 어제 예측하는 거하고 오늘 예측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답이다 이걸 예상하고 지금 확정적으로 두고 하는 것은 단일화 과정이 아니다. 그러려면 단일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한 사람으로 뭐 한덕수 총리든 또 김문수 후보든 한 사람으로 귀결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주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내면서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을 다 일일이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의미심장해요.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라면서 글을 남겼는데 그렇게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뭐였냐면 나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그게 공작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김문수가 이들의 공작을 역이용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리고 김문수가 너희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냐. 너희들의 한 짓은 정당하냐. 이렇게 지금 당 지도부와 뭐 친윤 의원들을 비판을 한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럴 줄을 몰랐느냐? 예. 나 하나 막으면 될 줄 알았느냐?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판을 아니,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님이 뭐 말씀하신 게 본인 입장에서 네. 아마 페이스북 쓴 글 같은데 공작 정치다, 공작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시대에 그게 통합니까? 누가 뒤에서 뭐 시쳇말로 얻어내리면은 쫙 그 일사불란하게 되는 우리 당원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보면은 그 작년입니까 한동훈 대표다 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될 때 보면은 민심하고 당심이 거의 똑같이 수렴을 한다고. 네. 네. 지난 전당대회는 네. 그랬죠. 예. 지금 그 한 30년, 20년, 3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나 또 당협위원장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옛날에는 제가 맨 처음 초선할 때만 해도 이제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당대표 후보 1번, 2번, 3번 있으면은 그 제가 딱 이제 뭐 1번이 좋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못 하지만 막 해석을 그렇게 해요. 예, 예. 우리 의원님이 1번 후보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를 하고 버스 타고 오면서도 뭐 그런 게 전달이 되고 하는데. 버스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근데 그러면은 벌써 15년 한 그 전에만 해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런 어떤 의중이 네. 예?
책임 당원들한테 한 80%는 다 전달이 돼서 일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내가 뭐 다 하면은 우리 저 책임 당원들 다 내 뜻대로 온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지금은 저는 한 30%도 안 될 것 같아요. 책임 당원 이런 분들이 정치 박사입니다. 그렇죠. 예, 본인들이 딱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에 뭐가 제일 필요하다, 뭐가 제일 유리하다 이런 데 대해서 다 식견이 있는 겁니다. 식견이 있어. 그 아까 공작 정치 하는 것은 그 책임 당원분들 상당히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아주 올드한 그런 말씀이라서 도저히 저는 뭐 수긍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 된 건 뭐 김문수의 재발견. 자, 첫째는 김문수 후보가 왜 그 당선이 됐냐. 김문수 후보 뭐 청렴하고 정직하고 이런 거는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미지가 보면은 이제 뭐 약간 꼰대, 네. 뭐 고지식하다, 뭐 태극기 부대 이런 게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 경선 캠프를 쭉 하다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 도지사 시절이나 또 이럴 때 보면은 그 2030들이 열광하는 그런 업적이 많아요. 뭐 GTX다, 판교 테크노밸리다, 또 이국종 중증 외상센터. 네, 요즘 네, 뭐 네. 넷플릭스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거 보면 다 김문수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 이분 단점이 뭐냐면 본인이 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홍보가 안 네. 맞아요.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죠. 아니 제가 그 이국종 중증 외상센터 그걸 아무도 모르던 캠프에서도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12년 전 2012년도에 그런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GTX다 뭐 이런 그 삼성 반도체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중증 외상센터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의 재발견이죠. 그런 데서 아마 점수를 많이 땄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어떤 진정성, 어떤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 네. 이게 이제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정치를 그래도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책임 당원분들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김문수의 진심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단일화 반드시 한다. 그럼 사람들이 책임 당원들이 그게 싹 다 퍼진 거예요. 퍼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투표에 한 것, 그것은 팩트죠. 예. 지금 뭐 국회의원들 뭐 비대위원장이다 원내대표가 딱 지시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뭐 싹 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 또 책임 당원들은 우리가 지금 워낙 힘들기 때문에 단일화 이것이 대선의 마지막 어떤 카드, 지푸라기라도 그 잡는 심정으로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팩트죠. 자, 그래서 책임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의 의중대로 투표를 다 한다면 그 당협위원장은 공천 경선할 때 항상 1등을 해야죠. 그렇죠. 보통 보면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은 옛날하고는 완전히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정말 예, 다르긴 예, 다르죠. 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옛날에 그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아주 원래 정치판에는 뭐 한 10여 년 나왔었지만 당 대표로 갑자기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때 좀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부 이준석인 거라 책임 당원들이. 네, 맞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50% 아마 이상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죠. 예, 그러니까는 그 책임 당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당의 젊은 피 완전히 쇄신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준석 찍은 것처럼 이번에 단일화 하려면 김문수 찍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는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요, 단일화 여론조사 관련돼서 단일화 어느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여론조사를 쭉 보면 또 여론조사별로 좀 편차가 좀 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보면 오늘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보시면 참고하면 되는데 여기를 보면 오차범위 박빙이에요. 예, 이런 것을 보면 굳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그 단일화가 한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그런 여론조사 여러 건 봤습니다. 지금 네. 아마 여론조사 나오는 대부분의 것이 그 두 후보 간의 아주 박빙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단일화 경선이 좀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해서 컨벤션 효과는 뭐 틀림없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측하고 김재원 비서실장 측은 그 전국위 소집과 전당대회 소집을 두고 네.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뭐 이런 지금 불만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양수 사무총장은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후보 확정을 위해 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다. 왜냐면 5일 전에는 전당대 소집을 미리 해놔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뭐 후보를 당 지도부에서 끌어내리고 만약에 네. 10% 한다고 그렇게 뭐 전국이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언론 기사는 약간 서로 뭐 좀 감정적인 그런 거를 침소봉대한 거다. 뭐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모르겠습니다. 그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려지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막 하면은 서로 감정만 상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양수 총장의 그 발언은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일화 너무 화급한 일이고 10일, 11일에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또 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거를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준비해 놓는 거니까 네, 그거 가지고 네.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이거 정말 이 유리그릇 다루는 거라서 조그마한 꼬투리 이런 것조차도 좀 섬세하게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당 그 김문수 후보에게 좀 말씀하고 싶은 부분과 당 의원들에게 지금 당 의원들이 보면 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좀 압박하는 강도가 좀 셉니다. 예, 좀 세긴 세요. 아니 김문수 제가 이제 경선 캠프 참여할 때 맨 처음부터 한 게 아닙니다. 김문수 그 4월 중순쯤에 김문수 후보님 지지율이 좀 이렇게 다운돼 있었죠. 많이 다운됐어요. 네. 다운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를 드렸더니 상당히 좀 다급하게 좀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냐. 뭐 길게 말씀도 안 하시고. 네. 그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저하고 또 장동혁 의원, 또 박수영 의원 이런 분들 네. 현역 의원들이 이제 같이 그때 해서 다시 우리가 좀 한번 신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때 느낀 점이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그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진심, 진정성, 이 나라 이 백척 간두에서는 이 나라 구하겠다는 이런 거 피부로 진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역 의원들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 이렇게 전화도 하고 선거 경선 때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거의 대선이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힘든 상황 아닙니까? 힘든 상황이죠. 한 90%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다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쪽을 우리 김문수 후보님하고 또 지금 의원들 그거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절박성 이거는 다 저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6시
뭐 어떤 분 아까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당원들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면은 대선 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폐허밖에 없습니다. 뭐 누가 당권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한가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 어떤 그런 저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 그런 그 결실을 반드시 우리 국민과 당원들한테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이고 저야 뭐 도와드릴게. 제가 무슨 도와드릴 게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관심사가 오늘 6시에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나 지금 지지자들은 6시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어서 지금 또 오늘 또 박민식 전 장관님 모신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있지만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여쭤보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하나 여쭤볼게요. 의총에는 왜 안 가시는 걸까요, 김문수 후보는? 제가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의총에 왜 한 번도 안 가시는 겁니까? 후보가 되신 다음에. 아니 뭐 그거 특별히 의총 가고 안 가고 뭐 법적인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는 거죠? 전화 근데 이 경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왜 지도부 전화를 계속 안 받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아서 이거 하면은 유리그릇 깨진다니까요. 좀 네. 크게 생각해 주시고 딱 하나 김문수의 진심, 한덕수의 애국심 만나면은 반드시 이 단일화 일궈낼 수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와의 그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똑같이 놓고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페널티를 주고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조건들도 그건 그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공정하고 또 원칙이 있는 그런 절차. 그거는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캠프에 있는 사람들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것이 공정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저는 뭐 크게 서로 그 티격태격하지 않을 거다. 중요한 거는 오늘 두 분 만나서 두 분이 결심하는 거. 이거 되면은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결심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토론회 하고 바로 지금 안심번호는 따져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져 있더라고요. 바로 돌리면 되니까. 3,000개 할 수 있도록. 3,000개로 하는 건 3,000개로. 그렇죠. 한 18만 뭐 해서 이제 받는 게 3,000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청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